안녕하세요. 플립러닝 마지막 강의 2차 시를 맡게 된 최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신호 처리라는 걸 배웠잖아요. 아니, 신호 처리를 배운 게 아니고 신호를 배웠잖아요. 신호가 뭐였어요? 신호는 어떤 하나의 변수로 되어 있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함수를 인풋으로 받아서 또 다른 신호를 아웃풋으로 내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제 요번에 배울 거는 이 신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배우려면 정말 수학을 잘해야 돼요. 사실 이 과목 자체가 우리가 전자과에서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 되게 수학적으로 수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배우지 않고 간단하게 정말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배우는 거니까 이제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알았죠? 자, 우선 LTI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인데요. 이제 이거는 사실 신호 처리에 있어서 전제 같은 거예요. 왜냐? 이 시스템이 아니면은 우리가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선형성과 시간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전제에 깔고 있어요. 이제 이 시스템이 아니면 이제 정말 대학원에서 하는 논문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이 LTI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배울 건데, 이 선형성과 시간 불변성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선형성이 뭔지 기억이 나요? 선형성이란 우리가 어떤 인풋을 인풋이 이렇게 다른 함수여도 되고 같은 함수여도 되는데, 인풋이 이렇게 있을 때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인풋을 더한 어떤 결과값에 시스템을 지난 아웃풋 값이 요거 두 개를 더한 어떤 특정한 값이다. 이것을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하기로 했었어요. 시간 불변성은 뭐냐? 이 시간 불변성은 이제 이 신호를 인풋을 1초에 넣든 5초에 넣든 10초에 넣든 어쨌든 앞으로 생겨나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달라지는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초에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이거라고 한다면 이거를 3초에 집어넣어도 결과값이 3초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타나요. 요거랑 모양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5초에 집어넣었을 때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시간 불변성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기억나나요? 조금? 우리가 이때까지 LTI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때까지 알아봤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신호 처리에서 중요한 어떤 신호적 관점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선 주기함수란 걸 알아야 돼요. 주기함수가 뭘까요? 주기함수란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그 형태로 되돌아오는 함수를 뜻해요. 그런데 이 굉장히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이때 전에 배웠어요.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지수, 함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주기함수예요. 일단 왜냐?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될 텐데, 보다시피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요즘을 딱 지나게 되면 다시 여기서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의 형태가 반복된다. 이게 주기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식도 ft는 ft 플러스 라지 t라고 해요. 이걸 주기라고 하고, 이거 말 그대로 뜻이 여기 있는 거나 t만큼 더한 여기나 여기 있는 거나 전부 다 같다. 결국 어떤 주기를 따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주기함수란 건 꼭 사인 코사인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주기함수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데 이런 주기함수를 어디서 쓰냐,
이거를 왜 굳이 배워야 되냐라고 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공학적으로 신호를 분해하는 방법인 푸리에 시리즈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요, 이제 모든 주기함수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프리 시리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기함수를 잡더라도, 아까 전에 요런 주기함수를 잡았잖아요, 그죠? 이런 주기함수를 잡더라도 이거를 결국에 어떤 사인과 코사인의 형태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요거를 t라고 둘게요. t라고 두면은 식을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뜻하는 게 요거예요. 이 모든 주기함수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제 기호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 기호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 기호가 뭐냐면은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포문 같은 거예요. 우리 포문에서 쓸 때도 이제 K를 1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뭐 100까지 돌린다라고 하면 이제 이 K에다가 1, 2, 3, 4, 5, 6, 7, 8 집어넣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그마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 K가 반복될 때마다 여기에 있는 값들을 요 AK 코사인 K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K 사인 K 오메가 제로 T를 전부 다 더해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하기 같은 거예요. 더하기. 그래서 이제 1부터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이 K의 값을 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 AK나 이제 BK 같은 거는 숫자고, 이제 그리고 함수가 어떻게 더해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요렇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y는 2x라는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럼 이 y는 2x는 어떻게 그려요? 여기에다가 2배를 한 여기에 적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xx의 같은 x에 이제 대응되는 y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y값을 그냥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만큼. 그죠? 그런 식으로 더해준다고 생각하면은 함수의 덧셈이 조금은 이해가 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코사인과 사인들이 되어있는 요거를 하나하나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때 사인과 코사인을 배울 때 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이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아가서 여기까지 돌아오면 여기 요렇게 한 바퀴를 지나는 거잖아요. 이때 제가 원을 그린 속도를 기억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2배로 그린다, 똑같은 시간에 2배로 그린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랑 맞을 거예요. 예,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주기가 지금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분의 1을 이제부터 주파수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주파수가 어떤 의미의 f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거는 주기가 반이 됐죠. 요게 2분의 1이 됐죠. 그러면은 주파수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f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k 오메가 제로라고 했던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AK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주파수를 F라고 했을 때, F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오메가 제로라고 부를 거예요. 오메가 제로 기본 주파수. 그렇게 되면은 이 K 오메가 제로라는 건
이제 요게 기본 주기니까 요거보다 이제 반으로 준 주기. 그럼 3F는 어떻게 되겠어요? 3F는 주기가 3분의 1로 죽은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점점점점 이게 빨리 주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주파수라 부를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빠른 주기의 어떤 신호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걸 이제 풀이의 시리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하게 이제 딱 기억에 남겨두면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모든 주기함수 신호를, 모든 주기함수를 그냥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사인과 코사인을 표현할 수 있더라. 자, 근데 우리가 주기함수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이제 모든 함수도 또한 어떤 함수도,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전부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의 풀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건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기함수 같은 경우에 오메가 제로를 잡았잖아요. 그죠? 이제 주기가 있었으니까, 주파수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주파수를 오메가 제로를 잡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오메가 제로라는 건 없어요. 그냥 단지, 그러니까 전에 이제 풀이의 시리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오메가 제로로 딱딱딱딱 끊어졌다고 한다면, 오메가 제로, 뭐 2오메가 제로, 뭐 3오메가 제로, 그러면은 그 항들에 붙어있던 이 크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AK 코사인 K 오메가 제로 T라고 한다면, 여기에 코사인 요거에 붙어있던 이가 여기 만약 2라고 한다면 여기겠죠? 요게 AK가 될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연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계되어 있지 않고 막 연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굉장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모든 함수에는 주기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사인과 사인으로 표현은 가능해도 이런 식으로 어떤 연속된 그런 걸 연속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풀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제 여기에서 그렸던 이 그래프를 이제부터 주파수 크기 그래프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3차 시에서 이거를 자주 쓸 건데, 이제 꼭 기억해서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함수를 사인과 코사인의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사인과 코사인에 붙어있는 계수들을 이런 식으로 연속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2차 시입니다. 감사합니다.